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CNN 이론, RNN 이론에 앞서 트랜스포머 이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총 4가지로 트랜스포머란 무엇인가, 그리고 트랜스포머의 핵심 구조, 그리고 트랜스포머에 사용되는 3가지 어텐션과 마지막으로 트랜스포머의 실용적인 적용 사례를 끝으로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은 문장 속 단어 등 순차적 데이터 내의 관계를 추적해서 맥락과 그 의미를 학습하는 신경망입니다. 특히 자연어 처리와 컴퓨터 비전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딥러닝 모델입니다. 여기서 어텐션 또는 셀프 어텐션 기법을 통해 떨어진 데이터 요소 간의 미묘한 의미 차이까지 감지해내는데, 특히 각 단어가 문장의 다른 단어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계산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트랜스포머의 핵심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의 핵심 구조는 2가지 주요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인코더와 디코더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서 인코더는 입력 시퀀스를 처리하여 문맥을 담은 임베딩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코더는 이 인코더가 생성한 임베딩을 바탕으로 출력 시퀀스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RNN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입력 부분을 받아서 그것을 다음 단계로 넘어 출력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RNN과 트랜스포머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RNN은 순차적으로 학습하지만 트랜스포머는 병렬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습 속도가 RNN보다 더 빠르게 됩니다. 위 그림은 인코더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디코더가 출력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디코더는 마치 기존의 시퀀스 구조처럼 시작하여 심볼 SOS를 입력받아 종료 심볼 EOS가 나올 때까지 연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트랜스포머의 내부 구조를 조금씩 확대해 가는 방식으로 트랜스포머를 이해해 봅시다. 우선 인코더와 디코더의 구조를 이해하기 전에 트랜스포머의 입력에 대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의 인코더와 디코더는 단순히 각 단어의 임베딩 벡터를 입력받는 것이 아니라 임베딩 벡터에서 조정된 값을 입력받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입력 부분에 대해 확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트랜스포머의 입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NN이 자연어 처리에서 유행했던 이유는 단어의 위치에 따라 단어를 순차적으로 입력받아서 처리하는 RNN의 특성으로 인해 각 단어의 위치 정보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랜스포머는 단어의 입력을 순차적으로 받는 방식이 아니므로 단어의 위치 정보를 다른 방식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단어의 위치 정보를 얻기 위해 각 단어의 임베딩 벡터의 위치 정보들까지 더하여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위의 그림처럼 입력으로 사용되는 임베딩 벡터들이 트랜스포머의 입력으로 사용되기 전에 포지셔널 인코딩 값을 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랜스포머에 사용되는 3가지 어텐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에서 사용되는 3가지 주요 어텐션 메커니즘에는 첫 번째, 인코더 셀프 어텐션, 두 번째,
디코더 셀프 어텐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어텐션 메커니즘은 트랜스포머 모델이 문맥과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자연스러운 결과를 생성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요소입니다. 각각의 역할과 작동 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코더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코더 셀프 어텐션의 역할은 입력된 모든 단어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게 됩니다. 문장 내 각 단어가 다른 단어와의 문맥적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단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계산합니다. 작동 방식으로는 셀프 어텐션은 쿼리, 키, 밸류 값을 모두 같은 입력 벡터로 가져옵니다. 이 과정에서 각 단어의 중요도를 파악하고 문장 내에서 어떤 단어가 더 중요한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디코더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코더의 역할은 생성된 단어들 사이 관계를 학습하여 현재 생성하는 단어가 이전 생성된 단어들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작동 방식으로는 디코더의 셀프 어텐션 역시 쿼리, 키, 밸류가 같은 디코더 벡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디코더에서는 미래의 정보가 가려진 형태, 즉 마스킹된 형태로 계산되게 됩니다. 이는 번역이나 텍스트 생성과 같은 작업에서 이전에 생성된 단어들만을 참조하여 만들어 자연스럽고 일관된 문장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디코더 내부에 이전에 생성한 단어들과 관계를 학습한 과정을 거쳐 미래 단어의 정보에 대한 내용은 차단된 채 현재 단어를 과거에 의존하여 예측하게 됩니다. 번째로는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 있습니다. 이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의 역할은 인코더에서 생성된 문맥 정보를 디코더가 받아들여 출력 시퀀스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작동 방식으로는 쿼리는 디코더 벡터에서 키와 밸류는 인코더 벡터에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디코더는 입력 시퀀스에서 가장 관련 있는 정보에 집중하여 출력의 각 단어를 더 문맥에 맞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앞서 쿼리와 키와 밸류를 가지고 오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쿼리와 키와 밸류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를 셀프 어텐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디코더가 인코더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다음으로는 트랜스포머의 실용적 적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의 다양한 응용 사례는 이 모델이 단어, 이미지, 생물학적 서열 등 연속적인 데이터에서 관계를 파악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의 실용적인 적용 사례로는 먼저 자연어 처리, 다음으로 비전 트랜스포머, 마지막으로 생물 정보학이 있습니다. 이같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각 사례에 대해서 트랜스포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어 처리에 대한 트랜스포머의 적용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계 번역이 있는데요. 트랜스포머 모델은 문장을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원문의 단어 간의 관계와 문맥을 잘 이해하고 부드럽고 정확한 번역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I have a pen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각 단어가 어떤 의미로 연결되어 있는지 파악하여
자연스러운 번역문을 생성합니다. 두 번째로는 질문 답변 시스템이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주어진 질문에 맞는 답을 문서 내에서 찾거나 필요한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답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는 무엇을 먹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고양이의 식습관을 설명하는 문서에 대해서 답을 추출해 줍니다. 이때 트랜스포머는 질문과 관련된 정보를 빠르게 찾아내어 사용자가 원하는 답변을 제공하도록 돕습니다. 다음으로 비전 트랜스포머가 있습니다. 비전 트랜스포머는 이미지 내 특정 물체나 패턴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분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진 속에 고양이가 있는지 강아지가 있는지를 구분할 때 이미지의 각 부분에서 시각적 특징과 관련된 정보를 학습하여 정확하게 분류하게 됩니다. 그럼 전에 배웠던 이미지 분류하는 CNN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CNN은 주로 이미지의 구조적 특징을 추출하는 반면 이 비전 트랜스포머는 이미지를 전체적인 장기적인 패턴의 관계에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내 여러 부분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때문에 큰 물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스포머의 실용적 적용 사례 중 생물정보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은 생물학적 데이터 분석, 특히 단백질과 같은 생체 분자의 구조 예측에 적용되게 됩니다. 먼저 단백질 구조 예측에 좋은데요. 단백질 구조는 그 기능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있기 때문에 단백질 서열, 즉 아미노산의 배열이 어떻게 접히고 구성되는지 예측하는 것은 생물학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은 단백질의 서열 정보를 학습하고 서열 내 아미노산 간의 관계와 구조적 특징을 바탕으로 단백질이 어떤 모양으로 접힐지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요즘 유망한 기술 중 하나인 알파폴드에도 사용됩니다.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알파폴드는 트랜스포머와 같은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여 단백질 구조를 정확하게 예측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약품 개발이나 질병 연구 등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생물학 연구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랜스포머 모델의 구조와 다양한 응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자연어 처리 뿐만 아니라 이미지 분류, 생물학적 데이터 분석 등의 여러 분야에서 큰 혁신을 이뤄내며 앞으로도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트랜스포머 작동 원리와 활용 방안에 대해 이해가 깊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